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요즘 뭐 수소차 테마 난리도 아니죠? 자, 수소차 테마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정치 테마 있었고요. 그리고 수소차 테마 있죠. 자, 이 다음은 뭐가 될까요? 이 다음은 뭐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 결과물로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풍국조정 이후에 자, 유니크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담았었던 종목을 이제 회원분들이 수익자랑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 수소차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장기 테마의 대장이 이제 만들어진다. 수소차 테마는 정치 테마랑은 다르게 이건 이제 장기 테마라고 보면 돼요. 정치 테마는 이거는 한 3년이라는 시한부예요, 시한부.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수소차 테마 같은 경우는 가치라든가 실적이 입혀지는 그런 구간들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지금 대장이 누가라 했어요? 제가 대장이라고, 지금 대장 섹터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5G하고 이제 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대장이 조선, 그리고 엔터, 요 3개 정도 섹터가 이제 지금 대장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10월달 폭락장 이후에 이제 장기 파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요런 구간들이, 요런 이제 대장 섹터들은 이제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테마군들은 급등 흐름 한 번에 만들었다가 이제 푹 무너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테마라든가 수소차 테마주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 회원분들 중에, 하나라에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에요. 자, 158%, 자,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 다음에 보면, 이제 행복 주식이라는 분도 있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리포트, 또 기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저보다 또 더 정확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시니까 리포트 또 많이 보시고 이런 데이터들을 여기저기서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항상 경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시황이라든가 이런 걸 읽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 또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더 있는 분들도 우리 회원분들 중에는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만 이제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면서 서로의 이제 의견을 공유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원분들이 주시는 이제 회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거의 뭐 하루 왼종일 요쪽에 대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내가 경제 공부를 해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폭은 더 넓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비중 관리죠. 야, 테마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다가 왜 갑자기 비중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은 수익을 누가 크게 내느냐의 게임이 아니에요. 수익률을 누가 크게 내느냐. 그러니까 몰빵해서 예를 들어 한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을 뭐 오래 갖고 있어서 수익을 크게 본다고 해서 그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전이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전을 체크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시스템에 입혀져 있어야 돼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가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나라는 무너지면 결국은 뭐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서게 돼요. 왜? 땅덩이라는 그 고유의 자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서겠지. 그러니까 그 하나의 국가가 망한다고 그 나라에서 숨쉬고 있는 인간이 모두 다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깨우쳤으면 좋겠고, 투자를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망하지 않는 거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자, 100% 이상의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돼요. 100%의 손실을 보는, 자, 손실. 자, 100% 손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장 폐지죠. 그리고 100% 수익은 뭐예요? 이 기준 수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00% 손실 보는 종목이 예를 들어 2개 있고 100% 수익 보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30개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 100% 이상의 수익률은 단기간에 이제 뿜어내지만, 시세를 낼 때는 이제 단기간에 이제 뭐 100%, 200%, 300%는 금방 뿜어내요. 금방 뿜어내는데 그 수익을 기다리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미래 모멘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골고루 섹터별로 나눠서 담아놓으면, 자, 그때그때 부각되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게 엮이는 게 보통 이제 테마로 진행이 될 때가 있고요. 테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자, 무언가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언론에 흘려서 세력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테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테마가 불었을 땐 그럼 어때요? 이때는 절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왜? 이 테마가 불었을 때 이 마케팅이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이 다음 테마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 테마는 장기 테마와 단기 테마가 될 수 있겠는데 4차 산업 같은 시대의 변화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가는, 뭐 어떻게 보면 100년 가는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요런 테마군 내에서 가치를 분석을 해서 차곡차곡 채워가는 그 과정이 투자예요. 주식은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놈을 덜어서 싼 놈을 계속 담아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장기적인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종목수가 몇 개고 몇 개고 중요하지 않지만 최소의 종목수라는, 그러니까 최대 종목수는 무한대예요. 최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최대 종목수는 이건 무한대예요. 전 세계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을 내가 골고루 보유를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내가 꾸준히 보유를 해갈 수 있다 그러면 100종목이든 1000종목이든 10,000종목을 내가 갖고 있든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기업들 중에 살아남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돈을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순환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종목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섹터를, 그러니까 섹터라는 게 산업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산업이 좋을 거다라고 우리가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자, 산업군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10개로 추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죠. 뭐 철강에서도, 철강 내에서도 뭐 비금속 광물이 있고, 무슨 뭐 조선에 관련된 거 있고, 강관, 뭐 건설에 관련된 거 있고, 또 보면 후판이라든가 무슨 뭐 조선 쪽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자동차 쪽에 관련된 철강 섹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세분화를 해서 들어가면 이 섹터의 개수는 무한정으로 늘어나요. 요 중에 압축하고 압축해서 최소한 줄여도 10개 미만으로 줄이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섹터에 내가 향후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주고 가장 많이 성장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CEO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최소 5종목 이상씩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을 채우려면. 그러면 50종목으로도 많이 모자란다는 거죠. 이렇게 채워서 우리가 하는 거는 평균을 취하는 거예요. 평균. 항상 이 평균을 먹는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자, 매매와 트레이딩, 그리고 단기 매매 이런 것들은 재미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로 무언가 성과를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살겠다? 이런 자체가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산이 20억 이상 있다. 내 노후 준비가 돼 있다.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는 몰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욕심은 관리를 해야 돼요. 욕심을 관리하는 방법에 주식 투자에 한해서는, 주식 투자, 땅 투자 다 마찬가지예요. 자산에 대한 투자는 다 마찬가지지만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리스크를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거는, 부동산이 영원히 매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매력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산이 작은 사람들은 비중 관리가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부채를 써서, 레버리지를 써서, 부채가 이제 레버리지죠. 망하면 깡통 되는 거예요. 부채를 쓴다는 거는 레버리지예요. 망하면 깡통 차는 거예요. 대신 예를 들어서 성공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겠죠. 그만큼 고위험이기 때문에 요거는 운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부분에 내 자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자산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다. 제가 수익 스토리라는 영상을 계속 꾸준히 이제 뭐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수익을 자랑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수익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누구나 가능하다. 요런 부분들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될 거고, 이런 수익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그 비중 관리와 경험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챙기고 싶은, 수익을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이제 좀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좀 시스템을 정교해서 어느 정도 내 심리가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강제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 이 하나,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아이디를 쓰는 우리 회원분이 그동안 수익자랑 게시판에 올려주신 그 내역입니다. 보면 어때요? 자, 과거에 이제 북한 테마가 돌 때 가스관 테마라고. 자, 철강이죠, 철강. 이쪽에 베이스를 깔고 있는 섹터에서, 자, 먼저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 자, 코나이라는 종목에서도 100%가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항공이에요. 중국 소비 관련주, 또 한류 관련주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110%의 수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 10월달 폭락 후에 정치 테마에서도 100%, 200% 수익을 내고, 이번에는 테마가 바꿔서 또 수소차. 자, 자동차 테마가 들어가니까, 자, 유니크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오죠.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전체 코스피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합해갖고 전체 종목이 2000 종목이 넘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겠죠. 상장 종목수들이 늘어나고 기업이 늘어나고 벤처기업들이 늘어나면 이 종목수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다 기회라고 봐야 돼요. 내가 돈이 주식 투자의 가장 장점은 1만원, 자 5만원, 이런 작은 돈으로도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 돈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시작을 해서 차곡차곡 저축을 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익들을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반복해서 챙겨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주식 투자가 위험하지 않은 이유예요. 그 힘든, 보면은 우리가 2018년도로 생각해보면 1월달에 이제 고점 잡고 굉장히 긴 시간 빠지다가 이제 10월달에 폭락이 나오고 바닥이 잡혔어요. 그동안의 그 힘겨움을 이겨내니까 이 정치 테마와 수소차 테마에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자,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몇 년 지나고 이 하나님이 이제 카페에서 수익자랑 게시판에 다음에 이제 올리는 이 내역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6개 그러니까 한 6개 종목이지만 이 종목이 자 100%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이 지금은 6종목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20, 뭐 100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면 1000종목을 이런 수익들을 만들어내겠죠. 이 이상의 수익들을.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300%, 500% 수익을 내려고 자산이 커졌으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해두고 이런 수익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부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아주 초급 부분 우리 회원분들은 이런 아주 작은 이제 아주 작은 수익 이런 수익에 대한 경험을 하나씩 지금 입혀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제 더 장기로 더 길게 더 오래 끌고 가서 500%, 1000%, 10,000%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정교하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분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했던 시점이 요 자리입니다. 매수 사인이 나갔던 시점이 요 자리인데 마이너스 한 40%, 자 30%에서 40%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 종목을 교체하라는 사인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면 더 좋아 보이는 장기적으로 더 좋아 보이고 더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이 10월 폭락 구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낸 분들은 박수 쳐주면 돼요. 짝짝짝. 자 근데 이 종목을 빼고 다른 종목을 산 종목들이 지금 이제 30% 자 50% 수익 중이다.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을 샀어. 30% 50% 수익 중이야. 지수가 올라니까 다 올라오잖아요. 자 하나님이나 행복주식님은 이 종목은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하나님이나 행복주식님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하면 돼요. 서로 그렇게 끌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그 경험을 내가 지금 경험이 없어도 다른 회원분들이 이 경험했던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과거 데이터를 내가 접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게 굉장히 큰 이득이라는 걸 나중에 깨우치게 될 거예요. 남들은 절대 몰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계속 흔들리게 되죠. 왜? 나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 멘토가 오고 옆에서 끌어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과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또 모든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창안해내고 또 그런 것들을 다듬어내고 하는 것들은 저같이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급을 하면 그걸 받아서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자신한테 많게 또 어떻게 다듬고 뭐하고 해서 더 좋게 만들어주면 또 내가 이런 거 나눠줬으니까 회원분들이 저한테 또 나눠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길게 끌고 가는데 그냥 커뮤니티는 동반자 역할만 해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였고 지금 보면 뭐 수소차 테마주도 뭐 다 날라가고 있죠. 다 치워버리세요. 실적이 보여주고 진짜 왜냐면 이 테마주들 정치 테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자, 실적이 입혀져가지고 가치를 동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 테마와 정치 테마는 가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수소차 테마는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밀려주고 이제 가치 판단을 해서 매력적인 구간들이 오면 무조건 담아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현대차에서 갖고 있는 현금이 많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조금만 중소기업들에 들어가도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나라에서도 만약에 밀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동차 산업을 또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조선 이쪽이 이제 보면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갖고 있는 폭이 커요. 그러니까 이 산업군들이
제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인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게 조선. 보면은 막 대우조선해양 이런데 망하고 나라에서 이제 돈 집어넣어갖고 살려놨잖아요.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망하더라도 지금 당장 살려놓으면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이 산업은 키워야 되는 거야 당장은. 그러면서 다른 먹거리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정부에서는 일단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얘네들이 가는 거예요. 조선 섹터는 이제 대장으로 들어섰고 자동차 섹터는 어때요? 자 바닥에서 이제 탈피를 했죠. 자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017년도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근데 요즘은 이제 언론에서도 서서히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현대차 신차 나오고 뭐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치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산업이 입혀주고 뭐하고 하면 본격적으로 추세가 잡히는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다시 해보고 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빼고 수소차는 뭐다 지금 비싸요. 그리고 나 같으면 이게 꺾이는 흐름 보이고 뭐하고 하면 내가 만약 기관이고 뭐하면 공매도 이빨 때려버려요. 이건 공매도 때려갖고 주가 꺾이는 순간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치에 대한 기준보다 훨씬 오버밸류를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누구든지 알아요. 지금 버블인 거. 단기적으로 버블이 왔다는 거 누구든지 안다고. 왜?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돈이 들어갈 거라 그러면 그 돈 미리 땡겨갖고 지금 올려놨으니까 대주주들도 다 내다 팔고 뭐하고 하잖아요. 기업에서도 내다 팔고 있다고. 막 자사주 다 던져버리고 하잖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왜? 내려와서 다시 사면 시세 차익이 나오고 그걸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부채만 갚아도 이득이거든. 그러면 욕을 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막 올라가고 버블 키우고 뭐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막 기관이 팔고 뭐 대주주 팔고 뭐하고 하면 욕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들이 팔아야 이 버블이 잡힐 거 아니에요. 이게 버블이 잡혀야 이게 성장을 하지. 버블이 이빨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버블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면 회사가 망해요. 이거는 이제 닷컴 버블에서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닷컴 버블 같은 때 보면 막 그냥 1년 2년 동안 10,000%씩 가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100배씩 올라버렸다고. 기업 가치는 100인데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 뭐 닷컴 버블에 막 엄청나게 막 상승하고 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자, 돈 냄새가 나니까 이름만 달아갖고 다 상장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총 엄청 커지면 어떻게 돼요? 대주주 뭐고 다 팔고 떠나. 그리고 회사를 다시 차리든지 하면 또 이득인데 뭐. 그러니까 요런데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먹잇감이 되면 안 되는데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보면 가상화폐 있었죠. 가상화폐에서 또 엄청나게 먹잇감이 됐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항상 이 버블에 따라다니고 이 환상을 쫓아서 보면은 우리가 막 불 밝혀놓으면 밤에 시골에 불 밝혀놓으면 하루살이들 엄청 달라들잖아요.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이쁘고 환하고 하니까 다 시꺼먼데 하루살이들이 불 보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보고 쫓아다니니까 하루밖에 못 살잖아. 그래서 하루살이야. 응?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하루살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내가 좋아 보인다 싶으면 요런 구간에 사 놓는 거야. 요런 구간에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요런 구간에 사서 기다리는 거야. 시세 줄 때까지. 투자를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가 이게 손실 중이어도 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보여주면 좀 갈아탈 수도 있지 뭐. 나중에 이게 올라온다 그래도 요게 더 많이 갈 것 같아. 그럼 갈아탈 수 있는 거죠 뭐. 손실 중이어도. 이런 거 말고 손절은 필요 없다고. 자, 손실이 무서워서 손절을 하는 거는 안 돼요. 이런 게 반복되면,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매매에 길들여져서 절대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몰빵이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중이 두텁게 들어가면 10월달 뭐 이럴 때 폭락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때요? 그때 다 도망갔다고. 개미들이 보면 신용 다 털리고 10월 말경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경.
앞으로 또 아여 한 2, 3년 지나면 또 온다고. 이럴 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이제 겁먹었어. 이제 막 뭐 무역 분쟁 막 때리고 무슨 뭐 뉴스 언론에서 다 망한다 그러고 뭐 증시 뭐 폭락이 어쩌고저쩌고 대세 하락론이 막 90% 나오고 막 전문가들만 나오면 다 대세 하락이래. 다 현금 만들래. 바닥에 다 현금 만들래. 막 17년도에 좋다는 얘기 했던 사람들도 18년도에는 18년도 10년 되니까 이거 어감도 이상하네. 18년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18건 이렇게 된 거야? 아무튼 10월달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런 데서 현금을 만들라 그러냐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17년도에 만들라 그러던가. 그쵸? 나는 이제 18년도 이제 2월, 4월, 6월 달에 이제 일괄 매도사를 낸 다음에 폭락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회원분들한테 계속 마인드 잡는 것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자, 견디세요, 견디세요. 좋은 때 옵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 오고 돌아서니까 어때요? 조금만 돌아서니까 막 날아가 버리잖아, 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어. 자, 2600포인트에서, 자, 코스피가 26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자, 2000포인트 깨고 1900포인트까지 빠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2100포인트 왔어요. 그쵸? 머리 살짝 드러났어. 자, 반토막까지만 가서 2300포인트까지만 가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계좌 수익률도 보면 회원분들 지금 평균 마이너스 10% 미만까지 다 왔을 거예요. 이게 시세가 조금만 입혀지면 금방 플러스 30% 플러스 100%까지 올라가요. 왜? 증시가 좋아지면 조금만 올라가면. 왜? 우리는 폭락을 이거 두들겨 맞을 때 남들 다 반도체 같은 거 들고 있어서 바이오 반도체 꼭지에서 물어서 마이너스 70%씩 날 때 우리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방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릴 때 훨씬 빠르다고. 이렇게 막 개작살난 거 우리는 담아놨잖아. 지금 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훨씬 리턴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11월 달에 어때요? 11월 달에 코스닥 7% 오르고 코스피 3% 올랐을 때 우리 계좌는 플러스 막 10% 이상씩 나잖아요. 11%씩. 그쵸? 그리고 12월, 1월 달에 어때요? 12월 달에 살짝 눌렸다가 1월 달에 1월 달에 지수가 막 코스피 7%, 코스닥 3% 올랐는데, 우리 거는 지금 플러스 뭐 8%, 10% 돼 있잖아요. 지수보다 더 올라가잖아. 그렇죠? 올라갈 때. 왜?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골고루 담아놓고 있어서 그래요. 이런 흐름들이 전부 맞을 필요도 없어. 좀 틀려도 돼. 내 전체 포트에서 50%, 30%만 맞아도 무조건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그런 걸 깨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수소차 테마, 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이제 수익 스토리로 두 번째 만들어보는 이제 수소차 테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를 운이다. 땡큐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트럼프가 우리를 2018년도 내내 힘들게 했는데, 자, 이제 19년도가 딱 들어오니까, 자, 문재인 씨가 우리한테, 막 여기저기 언론에서 좀 떠들어 주셔갖고, 이익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19년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테마도 많이 불 거고 장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흐름은 진짜 초강세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천히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초강세장으로 진행이 돼서 버블을 순식간에 만들어버리면 또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오래 갑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버블 같은 거 안 입혀지고. 자, 유니크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2,400억이었으니까 이게 한 3,000억인가까지 올라갔었을 거야, 시총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래 다 좋아하는 PR을 놓고 보면 PR 10배가 되려면은 200억씩 벌어야 되잖아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한 200억씩은 찍어야 된다고. 근데 어디야? 지금 얼마 벌고 있어? 벌고 있는 게 없잖아요. 자, 부채를 보자고요. 자, 부채는 많이 줄었어. 부채 부담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되나 요런 것들을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단이 많이 올라오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일단 매출이 먼저 움직이는 상황들이 만들 수 있겠죠.
자, 추적을 하고 있다가 이런 종목들은 자, 이게 6개월이고 2년 후고 이게 6개월 빠르면은 이제 뭐 조정 받고 뭐하고 한 다음에 이제 한 6개월에 1년 후에 본파동이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뭐 진짜 실적이 잡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늦으면은 한 2년 후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한 2년 정도 조정 받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때려놓는 구간이라 여기서 한 번 더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가는 게 멈추면 그 순간 꼭지 잡는 거예요. 테마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 생각해놓고, 자, 추적을 계속 해가면서 수소차 테마주들만, 쉽게 말하면 자동차 관련 주들은 다 수소차 테마 이거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쪽 사람 다 하겠지 뭐. 현대차에서 이거 찍어낸다는데 전부 이쪽 사업부 다 늘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 중에 자동차 기업들 중에 자,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무언가 흐름들이 보이는, 가치가 입혀지는 종목들이 보여지면 그런 종목들을 이제 담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이런 테마 타고 날아가는 종목들은 지금부터는 다 던져야 되는 흐름이에요. 지금부터가 아니고 한참 전부터. 이게 꼭지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개미자금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올리기 시작하면 요런 흐름으로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들어올린 주식들은 무너질 때 곡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곡소리들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구간에 보면 차트 한번 보자. 자, 리스크가 없는 구간에 요런 구간에 사서 1, 2년 길게는 한 3년씩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투자들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시장에서 절대 지지 않아요. 근데 이 반대로 요런데, 자, 장기 투자해갖고 다 망했다는 사람들은 요런데 해갖고 뉴스 이빨 들어갈 때 사요. 그래갖고 10년 두고 있어. 어떻게 성공을 해? 이 기업 가치 같은 거는 보고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될 거야. 장기 투자를 할 거면 뭐 가치라든가 뭐한가를 분석을 해놓고 이게 미래 전망이 좋을 건지 어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뭘 입혀갖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런 자리 사갖고 10년 투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자리 사갖고 이거 10년 투자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지? 정상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자리에 처음 진입하고, 요런 자리에 진입을 하고, 요런 자리에 진입을 하고, 요런 자리에 진입하고, 요런 자리에 진입하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되게 사고 싶어도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다 내려와요. 요런 구간이 온다고. 이렇게 지금 X표 쳐있는 이런 구간들이 다 만들어진다고요, 기다리면. 요런 구간 기다려서 사야죠. 사고 싶어도.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려서 사야 된다고. 내가 막 언론에서 좋은 이야기하고 막 뉴스에 자꾸 나오고 전문가나 사람들이 자꾸 떠들고 하는 구간들은 다 여기 동그라미 있는 이런 구간들이에요. 요런 구간에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이런 걸 자꾸 얘기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그 전문가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요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금 핫한 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핫한 거 이야기 안 하고 요런 밑에 이게 X표 쳐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요 다 욕만 먹고 욕만 먹고 뭐라 해요. 다 뭐라 한다고. 욕만 맨날 처먹는다고.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 이게 좋은 자리인지 알아도 얘기 안 해. 나는 꿋꿋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결과가 다 좋게 만들어진다고요. 그게 검증이 되는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래서 항상 그 기본을 지켜서 투자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비중 관리와 시스템이다. 그리고 수소차 테마. 자, 두 번째. 자, 유니크 수익 스토리. 하나님, 행복주식님. 자,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120% 수익 내고 있는데, 그냥 끌고 가는 놈이 하나 있죠. 내가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면서 지금, 수소차 테마주들 막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회원분들이 지금. 그쵸? 채팅방에 막 물어보면 다 던지라 그러죠. 대충 봐서 팔아라. 다 던지라 그래. 근데 요 놈은 무조건 끌고 가라. 이러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놈이 있잖아요. 요 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지금 120% 수익 중인데 이거는 손도 대지 말라 그래요.
얼마까지 볼 거라고? 자, 400%, 500%까지는 그냥 끌고 가서 먹자 하고 이야기하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을 나중에 제가 수익 스토리에서 이야기할 때 왜 그런 이제 판단을 했는지 노하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주 조금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